연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스크래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차량 상태면 2019년식 치고는 정말 관리 잘한 겁니다. 이 정도 관리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굳이 이분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관리를 한 차량은 차량 자체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의 웬만하면 이제 차를 팔기 전에는 차에 대해서 딱히 뭐 수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새 걸로 갈거나 하지 않는데, 여기 사장님은 요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서 요 차량을 좀 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해머는 그만 탈고 다른 차량을 한번 타보자라고 해서 이제 요번에 이 차량을 이제 내놓게 됐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헤이맨 구독자님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주실 생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업자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차량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 차량을 업자한테 주실 생각은 없나 봐요. 아무래도 자기랑 오랜 동안 또 정도 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업자한테 보내버리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검은색 차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깔이라고 그러죠. 예, 깔은 확실하게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관 상태 봤을 때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제가 오늘 해머를 보러 왔어요. 이 해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 해머는 2009년도에 생산된 차량이고요. 이게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이게 험머지 해머가 아닙니다. 이 해머는 MC 해머, 옛날에 그 DJ 자키, 걔가 MC 해머고, 얘는 험머예요. 험머. 그래서 험머, 이 혀를 최대한 말아서 험머 1, 2, 3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일반 해머 같지가, 험머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뒤에 적재함이 있습니다. 이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험머 3T라고 얘기를 하죠. 국내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험머 같은 경우는 5기통 차량인데, 얘는 5기통가 좀 부족해. 왜냐면 짐을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8기통이에요. 8기통에 힘이 아주 끝내줍니다. 5300cc 차량이고, 험머가 생각보다 이 픽업 스타일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미국 내에서도 잠깐 만들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맞는 차량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이 픽업 스타일의 험머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유니크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동안 험머가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보진 못해요. 하지만 이게 일반 험머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했죠. 특이하게 험머 시리즈 중에서도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죠. 1년에 거의 내가 알기로는 10만원도 안 낼 거예요. 이제 확실히 단단합니다. 이제 철판 두께나 이런 거는 거의 군용 전술로 활용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 정도는 몰아줘야 어디 가서 이게 뭐 좀 몰고 다니네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험머 같은 경우는 검은색에 이제 크롬으로 멋지게 장식이 돼 있죠. 검은색의 크롬이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고 괜찮습니다. H3T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도 이제 열어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이거는 2명이서 들어야 될 정도로 문 하나의 무게도 엄청납니다. 이 공차 중량이 또 무게가 한 무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듬직한 녀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이 스텝 자체도 험머라고 이렇게 멋지게 각인이 되어 있을 정도로 스텝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고요.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전용 루프렉이 험머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용으로 이 2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요즘 이제 캠핑 붐이다 보니까 이 루프렉을 좀 더 벌리고 여기다가 원하시면 루프탑 텐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드탑 텐트를 장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캠핑 붐이기 때문에 요즘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한다는 분이 계시면 이 험머 같은 차량을 구입을 하시고 여기다가 루프탑이나 하드탑을 장착을 하시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괜찮은 어떤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물론 뒤에 또 적재함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조를 해서 여러 가지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험머가 뒤에가 적재함이 있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문은 엄청 큰데 실제로 내부 공간은 크지 않아요. 지금 뒷 공간을 열어보면 이제 공간은 크네.
잘못했네. 이 공간이 꽤 작은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제 여기가 뒷좌석이 조금 이렇게 각도가 높게 세워져 있는데 이 문짝이 또 한 문짝 합니다. 이 철판도 엄청 두껍고요. 당장 전쟁이 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약간 캠퍼 스타일 분들이 뒷좌석에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이게 공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한 1m 이게 1m 80이에요. 잠을 자도 돼요. 이 정도면 2단이나 3단으로 뭔가를 이제 구조물을 올리게끔 해서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효용 가치가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험러 스타일이 여기 보시면 이 디텐다의 바퀴 위에가 워낙 여기가 크기 때문에 누가 와서 여기를 받게 되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단단해. 험머에 어울릴 만한 그런 바퀴. 뭐 이게 험머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전용적으로 다닐 수는 없는 거고 또 도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하려면 AT 타이어를 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AT 타이어인데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거의 새 거에 준합니다. 새거네. 여기 보면 이게 새 거라고 아직 여기 날개가 펄도 지금 부승부승 다 올라와 있고 차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이 픽업형 험머의 완성은 어디냐면 바로 뒤태입니다. 뒤태를 딱 보면 얘는 뭔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니면 요트나 이런 거를 얘는 충분히 끕니다. 힘이 거의 돌 정도고요. 뒤에 요런 거 이제 견인반인데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용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오리지널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오리지널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뒤에 적재함을 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그냥 올라가서 바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초원에서 웃는다라고 하면 일단 그림이랑 자세가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 안에 공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m 80 정도 되는 공간과 한 50cm 정도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원하시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넣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쪽에 넣고 내리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닫고 이 위에다가 어떤 바나 구조물을 세워서 이 위에 공간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캠핑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험머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타고 다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프라이드가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모델이에요. 나름대로 와일드한 모습을 정말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혹시나 발판 스텝 자체도 이제 굉장히 단단해요. 발판 스텝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밑에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제가 이제 몸무게가 한 몸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매달려서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매달려 뛸 사람들이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튼튼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차가 크게 되면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누군가를 차를 태웠을 때 차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스텝이 없으면 애매해져요. 제가 옛날에 오프로드 할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였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을 태웠는데 제가 이걸 업어드려야 되나? 이 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끌고 지나가면 아마 근처 반경 5m 안에 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차가 워낙 큰 차기 때문에 솔직히 도심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니면 도심에 사시더라도 세컨카로 주말에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힘없는 사람은 본넷 못 열어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열 수 있습니다. 본넷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안에 엄청나게 웅장하고 멋진 엔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솔린 엔진이라서 뭔가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연비는 한 6km 정도 나오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제네시스나 이런 차량들이 연비가 한 7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덩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차량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관리한다라고 하면 얘는 10년이 지나도 이 정도 상태를 꾸준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앞모습이 크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의 크롬 정말 번쩍번쩍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눈이 그냥 아주 시원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실제로도 단단하죠. 험머 1세대 같은 경우는 군 전술에 쓰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또 나가기도 했고요. 군용차 같은 경우는 험비라고 하는데 디젤이라서 많이 시끄러운데 얘는 아무래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알파라고 쫙 써 있습니다. 써 있고 그 송풍구들은 이렇게 손으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륜이 작동이 되고요. 사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험로 이 차만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가능하겠죠. A필러가 그냥 전봇대가 하나 박혀 있는 정도로 썬루프가 확실히 넓게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요. 높은 데서 바라보다 보니까 약간 시야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시트가 양쪽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편안하고 몸에 촥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여기 올라오니까 왠지 뭐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야, 8기통에서 들리는 이 웅장한 소리 들리나요? 문을 닫는 순간 그냥 SUV였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얘는 SUV로 하기는 좀 멀지 않나? 얘 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험머를 사고 싶은 분들은 이거 아니면은 이제 험머를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온 험머 모델이에요. 요 오토매틱 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뭔가를 이렇게 누르거나 내려야 되는데 얘는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어봉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VDC도 있네. 여기에 있을 건 다 들어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네. 야, 좋다. 근데 이런 차를 승차감 얘기하면은 혼나지 않아요? 아니, 승차감 좋아요. 아,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앉아있는데 느낌 되게 좋네. 승차감 되게 좋네 이거. 생각보다 승차감 되게 좋다. 생각보다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야, 이렇게 큰 차가 승차감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 저 이해도 안 돼요. 제가 타고 다니는 올류 소렌토는 여기에 비하면 완전히 그 시정 잡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팬 있죠. 그거 몰아봤는데 그게 나름대로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차가 무거우니까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승차감이. 이게 서스펜션이 에어서스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승차감이 이렇게 좋네. 예. 야, 생긴 거 같지 않게 얘가 좀 섬세하고 야들야들합니다. 다시 봐야겠는데. 안 그래도 이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약간 한 등치 하면서 뭔가 좀 와일드한 어떤 그런 운전을 하고 얘도 좀 와일드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 외예요. 이게 악셀을 밟는 게 아니라 살짝 악셀에 발을 얹으면 그냥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실크 드라이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행을 하고요. 서스펜션 역시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 등치에 이런 서스펜션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차 상태 되게 좋네요. 확실히 주인을 잘 만나야 관리가 더 잘 돼 있고 그만큼 차도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매니아들은 차량을 오래 몰지 않습니다. 길어야 이제 한 2년, 보통 짧으면 한 1년마다 차량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차량을 계속 타보는 그런 스타일이시죠. 이제는 다른 주인을 좀 찾으려고 오늘 저한테 헤이맨한테 헤이맨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금액은 안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고 괜찮은 금액을 주셔야지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 역시도 오케이, 만약에 요걸 구입하시는 분이 매니아라고 하면 내가 매니아다운 금액을 주겠다. 단지 이제 간보기나 찔러보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이서 알아서 이제 차량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차도 보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잘 나면 두 분 다 밥 사셔야 돼요. 안 사면 알죠? 이거 쌍으로 나갑니다. 쌍으로. 한 명은 이제 사장님, 한 명은 구독자. 나중에 둘이 딱 해가지고 팔렸다 소리가 들렸는데 맛있는 밥을 안 사준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이제 조금 멋있갱이 한 개 들어가죠. 그냥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욱 멋진 차, 전혀 다른 차 가지고 찾아뵐게요. 이 차가 이제 두 번째 차예요. 예.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가 났어요. 차가 전파가 됐죠.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예. 이 차를 다시 두 번째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첫 차는 저기 폐차를 하고.